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테슬라의 2024년 4월의 전반부 소식과 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월 2일에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량은 총 38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8.5% 감소하여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더구나 재고가 4만 6천 대가량 남으면서 종전에는 대부분 팔리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량은 43만 대 정도 나왔는데 홍해 후티 반군 사건, 독일 기가 베를린 변전소 방화 사건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차량 인도량의 주요 감소 요인은 물론 수요 부족이겠지만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3 하이랜드 업그레이드가 지연된 것이 큰 타격이었다고 봅니다. 레이어드에 따르면 보통 모델3가 미국에서 분기마다 5에서 6만 대 팔리던 것이 2024년 1분기에는 2만 대밖에 안 팔렸거든요. 만약 이게 평소처럼 3만 대만 더 팔렸어도 인도량이 41만 대가 나오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1분기 실적이 물론 좋진 않았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량으로만 보면 BYD를 다시 앞지른 분기였습니다. BYD는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전기차 포함해서 62만 대를 팔았지만 순수 전기차는 3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38만 6천 대를 팔았으니 다시 역전한 것입니다. BYD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다시 추월당할 수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4월 2일에 에너지 실적도 공개했는데요. 총 4053MWh를 판매하였는데 작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그 수치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에너지 사업의 수준은 매 분기마다 꾸준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12개월 단위로 보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분기가 역대 에너지 판매량으로 최대치를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메가팩 가격을 1만 달러, 1,300만원가량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파워월이라고 해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하얀색 네모난 모양의 장치입니다. 몇 달 전부터 파워월 3가 출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 파워월 3의 확장 유닛을 1,000달러, 130만원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가팩 파워월 가격을 낮춘 것이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격 인하의 원인이 수요 때문이 아니라 원가를 아껴서 내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소요 메릿에 따르면 메가팩과 파워월이 LFP 배터리로 완전히 전환하여서 더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가격도 낮아졌으니 오히려 수요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자, 그럼 2분기 인도량은 좋을까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인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4월부터는 가격 인상한 것이 반영되어 마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 인력 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EPS가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트럭 양산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트럭의 가속 페달 문제로 인해 딜리버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기가 상하이의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있을 것이고 프리몬트 공장이 아직도 모델3 하이랜드 생산을 위한 공장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가 잘 안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악재일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면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서 2분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4월 말까지 모델3와 Y를 주문하면 무이자로 살 수 있다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직도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슬라는 판매 국가를 더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에 처음으로 칠레에 전기차를 판매하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말에 인도로 판매하기 위해서 기가 베를린에서 오른쪽 핸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룸도 찾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4월 22일 주간에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서 인도 공장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협상되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렇듯 판로를 넓히면
부족한 수요를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가 모델2 레드우드 생산을 취소한다는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폭락시켰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재트윗을 하여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8월 8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하여서 주가가 잠시 반등하는 듯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저가형 자동차와 로보택시는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핸들이 있으면 저가형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핸들을 빼면 로보택시인 거죠. 소여 메릿이 추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SD의 뛰어난 성능에 인상을 받아서 저가형 자동차보다는 로보택시 개발에 좀 더 인력을 투입하자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것은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소형차가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는데요. 저가형 자동차 생산을 2028년에서 2029년에 생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2026년인데 말이죠. 만약 이번 실적 발표 때 저가형 자동차 생산 일정을 뒤로 미뤄서 발표한다면 주가에는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테슬라가 CATL과 제휴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기가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짓더라도 거기에 공급할 배터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미국에 CATL의 장비를 들여서 공장을 세워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를 생산하고 미국의 각 주에서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이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량 테스트 생산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번 3월 2부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테슬라와 CATL의 파트너십 호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었던 호재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테슬라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의 채용 공고를 보면 로보택시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미국의 15개 지역에서 프로토타입 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뽑았는데 이것이 로보택시를 위한 채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채용은 모두 마감되어 사람들이 이미 뽑힌 것 같습니다. 저가형 자동차 모델2와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월 23일에 뭐라고 발표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생산이 연기되거나 하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영상 만들어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